시작 전에 잠깐요. 이 영상은 주식이 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든 교육용 콘텐츠예요. 영상에 나오는 종목 이름과 수익률 수치는 설명을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여러분, 건물주 되고 싶으세요? 10억 없어도 됩니다. 1억도 필요 없어요.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식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예금이 제일 안전해. 주식은 도박이랑 다를 게 없어. 사실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주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릿속에 빨간 숫자, 손실, 뉴스에 나오는 파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숫자로요. 감정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로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주변 친구들한테 이 말을 자신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이제 주식이 뭔지 알아. 그리고 그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건물 없이도 매달 월세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주식이라는 단어에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나이도 있는데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냥 하면 돼요 하고 밀어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대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 어른들이 주식 같은 거 왜 해? 그냥 예금이 낫지 라고 하셨던 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은퇴 후에 오래 살 날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그리고 6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 이후 평균적으로 20년 이상을 더 사십니다. 여성분들은 그보다 더 길고요. 자, 보세요. 65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산다면 20년입니다. 그 20년 동안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점점 더 투자 없이는 살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는 낮아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게 현실이에요. 예전엔 열심히 일해서 저축만 해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도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쉬는 동안에도 자는 동안에도 내 돈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투자의 핵심이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주식입니다. 투자,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엔 필수가 됐어요. 오늘부터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봅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식요? 뭔가 사고 파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뭘 사고 파는 건지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 있습니다.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줄이 길게 서고 배달 주문도 빵빵하고. 근데 사장님이 두 번째 가게를 내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1억이 필요한데 수중에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죠. 이때 사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동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가게 잘 되는 거 아시죠? 저한테 100만 원씩 투자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가게 이익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본질입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그 회사를 잘게 쪼개서 팔아요. 그 조각 하나하나가 바로 주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조각을 사면 여러분은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사면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주주, 즉 주인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전체 주식이 약 60억 주니까 1주를 가진 여러분의 지분은 아주 작은 조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팔고 반도체 팔고 1년에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걸 배당금이라고 해요. 삼성전자가 잘 될수록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더 잘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산 그 주식 조각의 값어치도 올라가요. 아까 그 치킨집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가게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동네에서만 팔던 치킨이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이름 없는 동네 치킨집이 전국 브랜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사장님한테 100만 원 투자했던 여러분의 조각, 그 값어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훨씬 올라가 있겠죠. 주식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게 주식의 전부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주식과 예금을 비교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금은 안전하고 주식은 위험하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숫자로 보겠습니다. 2000년에 삼성전자 주식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2024년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약 3천만 원이 넘습니다. 24년 만에 30배가 된 거예요. 같은 2000년에 은행 예금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요. 이자율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쯤엔 원금 포함해서 약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만 원이 180만 원이 되는 것과 3천만 원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같은 출발점이었습니다. 물론 반박하실 수 있어요. 그건 삼성전자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개별 주식 말고 한국 주식시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약 34년, 평균 연수익률은 약 8에서 9%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은행 예금 평균 이자율은요, 지금은 3% 중반대이고 1990년대에 높았던 시절을 평균 내도 45%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1990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34년 후 예금은 약 4,800만 원, 코스피에 분산 투자했다면 약 1억 6천만 원이 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차이가 노후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65세 은퇴 시점에서 예금으로만 관리한 분의 통장과 주식을 조금이라도 섞어서 관리한 분의 통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달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 주식에 넣으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항상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2008년에 반토막 났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주식은 단기적으로 오르내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반토막 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09년부터 다시 올라서 2011년에 이미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버티신 분들은 손해 안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당주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2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배당금이 들어오고 내년에도 들어오고 내후년에도 들어와요. 갖고 있는 매년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배당주의 핵심이에요. 주식 도박이라는 말,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매일 사고팔고 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다가 손실 본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은 저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 잘 주는 우량 회사를 골라서 들고 있는 것, 그건 도박이 아닙니다. 그건 그 회사의 이익을 매년 나눠받는 동업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배당금 얘기를 제대로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주식하면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주식에는 또 다른 수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니어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 짚고 갈게요.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직접 몸으로 일해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내 돈이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당주 투자예요. 배당금은 은행 이자랑 개념이 비슷해요. 회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벌어서 이익이 났을 때 주주들한테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자, 계산해 볼게요. KT 같은 고배당 통신주의 배당 수익률은 최근 기준으로 약 5에서 7% 수준이에요. 2천만 원어치 갖고 있으면 연간 배당금이 약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월로 나누면 매달 8만 원에서 12만 원이 그냥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팔지 않아도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에이, 그게 뭐가 많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요. 지금 국민연금 월 70만 원 받고 계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배당금 월 10만 원이 더해지면 80만 원이 됩니다. 이 10만 원이 뭔지 아세요? 한 달 통신비예요. 한 달 식비예요. 손자 용돈이에요. 숫자는 작아 보여도 매달 빠져나가던 그 돈이 채워진다는 게 노후에 얼마나 든든한 건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은행 예금이랑 비교해 볼까요? 지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 중반대잖아요. 2천만 원 넣으면 세전 이자가 약 70만 원 정도예요.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 떼고 나면 약 59만 원 남습니다. 연간이요. 월로 나누면 약 5만 원이에요. KT 배당금은 월 10만 원인데 예금 이자는 월 5만 원.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KT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쓰지 않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한 주씩 더 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엔 주식이 조금 더 늘었으니까 배당금이 조금 더 많아져요. 그 배당금으로 또 한 주 더 삽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엔 또 더 많아지고요. 처음엔 눈에 안 보이는 변화예요. 근데 5년, 10년이 지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해요. 배당금이 배당금을 낳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KT 주식 2천만 원어치를 사고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KT 주식을 더 산다고 해봅시다. 배당 수익률 6% 기준으로 10년을 복리 재투자하면 연간 배당금이 처음엔 120만 원이었던 게 10년 후엔 200만 원이 넘게 들어옵니다. 같은 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돈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건물주랑 다를 게 없어요. 건물 사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건물은 10억이 필요하죠. 배당주는요, 2천만 원으로 배당주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월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까지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돈 얘기가 아닙니다. 주식을 처음 갖게 되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뉴스가 갑자기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반도체 수출 증가라는 뉴스를 보는데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 그럼 삼성전자 실적 좋아지겠네. 마트에 갔는데 어느 브랜드 제품이 유독 사람들이 많이 집어들면 이 회사 매출 잘 나오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주식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소비자의 시선에서 주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물건 사고 돈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저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 뉴스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시니어 분들도, 투자가 낯선 분들도, 이제 막 경제를 배우기 시작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한 주를 갖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주식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주식 배우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 정말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주식에서 멀어지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A, B, C 알파벳부터 시작했잖아요. 처음엔 글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A가 뭔지 알고 B가 뭔지 알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단어가 됐고 문장이 됐고 결국엔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알파벳 A예요. 주식이 뭔지 알았다. 이게 오늘의 목표고 이게 오늘의 전부예요. 당장 뭘 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거구나 하는 안도감이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식은 회사의 작은 조각입니다. 삼성전자 1주를 사면 여러분은 진짜로 삼성전자의 주인이에요. 회사가 잘 되면 주가도 오르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주는 건물주랑 똑같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으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듯이 배당주를 갖고 있으면 매년 배당금이 들어와요. 건물 살 10억은 없어도 소액으로 배당주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금으로 주식을 조금씩 더 사면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오는 돈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돈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배당금이 더해지면 매달 통신비가 해결되고 식비가 해결되고 손자 용돈이 생깁니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그 돈이 매달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게 노후에 얼마나 든든한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갖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비자의 눈이 아니라 주인의 눈으로요. 뉴스가 달리 들리고 마트가 달리 보이고 경제가 내 얘기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변화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다음 시간은 실제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은행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10분이면 됩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 수수료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처음 계좌 만들 때 어디서 막히는지까지 화면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2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 복잡한 금융 이야기를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겠어요? 나 오늘 배당주 건물주 첫 발 뗐다. 딱 그 한 줄만요. 여러분이 오늘 첫 발걸음을 내디드신 거잖아요. 그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압니다.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겠습니다.